정부와 강원도의 복구 계획이 379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 지원과 시설 복구에 나섭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심사가 국회 파행으로 불발되면서 강원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알맹이 없이 출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운항 3년 7개월 만에 기업 회생을 신청합니다. 코로나 악재 등에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 버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바르게 배출하는 쓰담 봉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 발생했던 강릉 산불에 대한 정부와 강원도의 복구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강릉시가 세부 시행 계획만 마련하면 곧바로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어 강원도가 강릉 산불 복구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의 복구 계획에 따라 국비 223억 원, 도비 79억 원, 시비 77억 원이 확정됐는데 강원도는 여기에 34억 원의 도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국비가 본격적으로 내려오면 이재민 구호라든가 산림, 농축산 등 해서 한 10개 분야에 대해서 신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업비를 지원해서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구는 10가지 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임시조립주택 지원 등 이재민 구호에 163억여 원, 긴급 벌채 등 산림 분야에 44억여 원, 건축물 철거 등 폐기물 처리에 81억여 원, 이재민 급식비 등 기타 지원에 34억여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주택복구비는 50제곱미터 전파 기준으로 건축비의 100%, 최대 9천만 원이 정액 지원되는데 정부와 강원도의 지원액 4천만 원에 성금에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시조립주택은 우선 신청받은 80동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농가 지원을 위해 3억 5천여만 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서도 피해 업체 한 곳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모두 200억 원을 들여 업체당 최고 5천만 원까지 5년간 이자 2%와 보증 수수료 0.8%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비 부담분 79억 원 가운데 42억 원은 재난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강릉시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강릉시도 신속한 행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된 만큼 강릉시는 이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재민들에게 지원금 등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이번에 수립된 복구 계획에 따라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과 주요 시설물들의 복구를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불발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전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원도민들이 국회로 몰려가 항의 집회를 열고 신속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강원도민들의 원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번국민추진협의회와 출향인 모임인 강원도민회, 시군 번영회원 등 천여 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상정이 무산된 것을 성토했습니다. 강원도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겠습니까? 특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강원도민들을 업신여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하며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도민 대표들과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곧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당초 강원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예정됐던 행안위 법안심사 회의실을 찾아 즉각적인 법안 상정을 촉구했습니다. 강원특별법 당장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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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야당 간사는 동료 의원을 모욕한 여당 위원장의 사과가 먼저라며 맞섰습니다. 강재훈 위원장이 사과하면 이 문제는 그냥 강원도법은 그냥 여야가 당초 합의한 국회 일정이라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논의돼야 했습니다. 그래야 24일 행안위 전체회의,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 통과가 강원도가 바라는 수순이었습니다. 강원도에 남은 희망은 행안위 전체 회의까지 이틀. 김진태 지사는 국회 앞마당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여야의 정쟁에 휩쓸린 강원특별자치도는 규제 개혁과 분권 등 특별할 것도 없는 빈 껍데기법으로 출범하게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에서 처음 비행기를 띄운 지 3년여 만에 모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르면 내일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플라이강원이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꺼진 양양공항의 탑승 수속장, 텅 빈 발권 부스엔 양양 제주행 운항 중단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첫 비행기를 띄운 지 3년 7개월 만에 플라이강원의 모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플라이강원이 밝힌 법인 설립 이후 총 결손의 규모는 1,300억 원대. 대주주 등이 700억 원 넘는 자금을 추가로 투입했지만 결국 기업 회생 신청을 막지 못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추락한 가장 큰 이유는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때문입니다.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탑승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양양에서 그 국제선이 활발하게 다니고 외래 관광객이 좀 활발하게 들어왔으면 좋은데 사실상 우리가 상업운항 하자마자 코로나가 왔잖아요. 강원도를 찾은 해외 관광객은 코로나19 직전 연간 295만 명에서 지난해 기준 19만 명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로 국내선 위주로 노선을 운영하다 보니 지난 3년 7개월 동안 항공기를 이용한 90여만 명은 90% 이상이 내국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 여파는 이어졌습니다. 창립 이후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던 지난 3월에도 매출액은 50억 원을 밑돌았지만 각종 운영 비용은 80억 원가량 들어 적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항공사업법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가뜩이나 승객 수요가 부족한데 항공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를 계속 늘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3년 이내에 비행기 5대를 갖추지 않으면 항공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대를 갖춰놨으면요. 한 달에 뭐 거의 고정 경비가 2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자멸하는 거죠. 결국 플라이강원은 이르면 내일쯤 기업 회생을 신청하고 투자를 신속히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생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은 그 회생계획 신청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성이라든가 미래의 계속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생 신청의 결과는 아직 시기를 알 수 없는 가운데 강원도는 회생 신청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태백 지역의 마지막 하나 남은 탄광마저 내년에 문을 닫을 예정인 가운데 태백시가 인구 감소에 대응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과 기후 등의 공공재를 활용한 자원 기반으로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진 태백시. 올해 들어서도 인구 감소세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3만 9,006명으로 떨어져 이제 3만 9천 명 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매년 1,000명 정도씩 인구가 줄고 있는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폐광을 앞두고 감소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태백시의 장래 인구는 5년 후 3만 3천여 명, 10년 후엔 2만 8천여 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태백시 인구 유지의 관건은 일자리와 관광, 체육, 스포츠입니다. 태백시는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계획으로 로컬 자원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광물 자원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정 자원을 활용한 관광과 스포츠 인프라를 통해 생활 인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후 조건이나 자연이 갖고 있는 청정 자연재, 공공재를 활용을 해서 기후나 바람을 이용해서 관광 스포츠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장 올해에만 30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권역별 협력 사업과 복합 힐링센터인 태백형 클라인 가르텐을 차별화해 추진합니다. 인구 감소 대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광물 자원 활용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고터실 광물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폐광될 장성광업소 부지에는 티타늄 광물 원료 산업 등의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주 인구 유입의 고토실 산업단지 구축에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역 경제 부분에서는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유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 초까지 인구 감소 대응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해 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코로나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주변 쓰레기를 줍고 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친환경 봉사활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현장이 있는데요. 쓰레기 담기, 일명 쓰담 현장을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적이 드문 대로변에서 사람들이 모여 앞다투어 쓰레기를 줍습니다. 걸으면서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쓰레기를 담고 잘 안 보이는 곳에 버려진 빈 병과 비닐을 치우자 길이 깨끗해집니다. 쓰레기를 동물들이 먹을까 걱정하는 아이도 작은 손을 아낌없이 보탭니다. 쓰레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물들이 먹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막 하는 걸 보고 좀 생각을 달리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로 이사 오면서 또 아이가 바닷가 앞에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니까. 환경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싶다는 청년들은 함께 뜻을 모아 쓰레기를 줍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강릉의 더 나은 봉사단체와 속초의 쓰담 속초가 대표적인데 산과 바다, 하천과 호수 등 생활 주변 곳곳에서 조용하지만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하는 그런 쓰레기를 주울 때 옆에서 이제 지나다니시는 주민들이 고맙다고, 힘내라고 이런 말들을 해주시니까 너무 보람차고, 이게 내가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립등산학교는 코로나 시기 국내 걷기, 트레킹 인구가 3천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자 올바른 걷기, 트레킹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친환경 쓰담 산행을 마련했습니다. 2회차는 오는 27일 송림 산책로를 따라 속초 해변으로 이어지는 코스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연을 직접 접하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또 직접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고요.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나 해변 환경을 정화하는 비치코밍, 바닷속 쓰레기를 줍는 플로빙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쓰담 봉사가 확산되면서 소중한 산과 바다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이 과거 건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납북 귀환 어부 93명에 대해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검은 지난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 북한에 피랍됐던 원희로 기관장에 대해 오늘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강릉지청 관할 22명과 속초지청 70명 등 납북 어부 93명에 대한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 32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강원 지역 경제 동향이 1년 전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의료와 정밀기기, 광학기기, 시계, 음료 등에서 생산이 증가하며 광공업 생산은 8.6% 늘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6.6%, 소매 판매도 6.2% 성장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건설은 43.4%나 줄었고 수출도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2년 전보다 10% 이상 하락했지만 강원도와 제주도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직방이 전세 가격 지수를 비교한 결과 올해 4월 전세 가격 지수가 2년 전인 2021년 4월 대비 11.8%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28.5% 내렸고 대구 26.5%, 울산 18.9% 떨어졌습니다. 반면 강원도와 제주도의 전세값은 각각 0.5%, 1.2%로 올라 2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속초시가 오늘 생물 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조도 생태조사와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조도는 속초해수욕장 앞에 있는 무인도로 2008년 가마오지 배설물로 해송잎이 백색으로 변하는 등 고사하는 피해를 입어 속초시가 2012년부터 1,350주의 해송을 심고 매년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실시됐으며 3,000리터가량의 폐기물을 수거해 육상에서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삼척시가 내년까지 근덕 제2농공단지를 조성합니다. 삼척시는 근덕면 광태리 일대 5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대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